지난 시간에 보던 문법도 있죠. 문법 문제 보기도 좀 봅시다. 자, 이거 한 세트 뒤로 넘어가면은 뒤에 대단원 평가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까요? 그거부터 볼게요. 한 네다섯 장 넘기는요. 그 제도를 체크를 좀 합시다. 자, 학교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뭐 하고 있어 지금? 10월달 거? 10월달 거 뭐? 소설, 시, 아니면 비문학? 과학 지문이면 그거네. 비분산형 적외선 거시기 그죠? 그럼 그거 하나만 했어? 그러면은 지금 10월달 모의고사 너무 들어간대. 비문학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 하나 한 시간 한 대씩 모의고사에 있는 한 대씩 이렇게 했습니다. 소설은 따로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비문학 지문 하나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 이제 시 하나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시가 많았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혹시 반 모의고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수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서은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냥 그거를 중간에 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기계 원리를 선생님이 다 막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시던가 아니면 지문만 봤어? 지문이랑 문제랑 답이랑 대충 알고 대충 알면 된다고? 너무 자세하게 알고 이렇게 자,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실무의 독서 과학이랑 그다음에 현대시. 혹시나 그 알게 되면 말해주세요. 그렇죠? 자, 하고 다시 여기부터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가와 나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1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그 가치문에 있는 용비어천가 뭐 때문에 썼다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쓸지 몰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 그냥 실험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 사이에서만 좀 써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써보는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때 그럼 어떻게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문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든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궁중에서 좀 쓰였대요. 궁중에서 좀 쓰였는데 막 많이 쓰이진 않았어. 이게 막 문학성이 엄청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문학성이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이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나 또는 이제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든 소중한 나라이니 후대 왕들아 제발 우리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용비어천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이 훈민정음이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딱 그
나와 있는 어떤 훈민정음 창제 이유가 나와 있었죠. 창제 이유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새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새로 만든 문자의 이름도 훈민정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 부분이 적혀 있는 이 글도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자, 가나 모두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자, 훈민정음 창제 정신이랑 창제 원리는요, 나에만 해당합니다. 이 나 그 훈민정 그 세종원제 훈민정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뒤에 자음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자음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과 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모음은 위치를 어디에 써야 된다. 아, 이런 종류의 모음은 자음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고, 오, 우 이런 모음은 자음의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세종원제 훈민정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그 다음에 창제 원리 담겨 있는 거는 나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가나무도 문학상 갈래의 악장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악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악에 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 용비어천가가 노래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궁중에서 가요로 쓰였다고. 자, 그래서 가나 모두 문학 갈래상 악장에 속하는 게 아니고 뭐만 속해? 가만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가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조선 왕조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백성 교화,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찬양, 이 두 개가 모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가로 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을 교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거 모두 용비어천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이라고 해서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안 흔들린다라고 해서 샘이 깊은 물.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얘네 두 개 다 이 조선, 우리나라가 참 근본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둘 다 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가는 나와 달리 대꾸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자, 지금 여기 세로로 적혀 있지만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뭐만 해? 아니함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뭐가 아니그침으로 가뭄에 아니그침으로 뭐뭐 한다. 이 문장의 구조가 서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다? 대꾸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첫 행과 두 번째 행은요 서로 구조가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은유적 표현 나와 있죠. 은유적 표현 어디에 나와 있어? 뿌리 깊은 나무, 조선이야. 자, 다음 샘이 깊은 물 마찬가지로 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대꾸적 표현 그 다음에 은유적 표현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에는 나에는 안 드러나 있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5번 보면 나는 가와 달리 훈민정음으로 창제 후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최초로 쓴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훈민정음 창제 후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최초로 쓴 작품 역시 가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 가나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해서, 자, 중세국어 시기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세로쓰기를 사용한다. 맞나요? 맞죠? 자, 세로쓰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세로쓰기, 띄어쓰기 안 하고요. 문장과 문장 간에도 서로 띄어쓰기 안 합니다. 단어랑 단어 사이에도 띄어쓰기 안 하고요. 오로지 글자 옆에 뭐만 찍어? 왼쪽에 방점만 찍습니다. 자, 그래서 방점이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는 아무런 그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낮은 소리라고 했어요. 방점이 안 찍혀 있는 건 낮은 소리, 하나 찍혀 있으면 높은 소리. 알겠죠? 자, 그래서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만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글자가 쓰였다 라고 되어 있죠. 맞죠? 뭐였어요? 반치음, 그 다음에 여린 기음, 그 다음에 아래야, 이런 것들이 등등 쓰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자,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표현이 확인된다. 맞죠? 자,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표현 요 두 개에 뭐 있었습니까? 싫어 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나란 말씀이 뒹기게다라 라고 해서 듀이라고 적혀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꽃 교포라고 되어 있는 거.
용교천가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니라고 할 때 좋고를 교코로 쓰여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기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다음 4번 선지. 중세국어에는 종성 표기 시 제한된 몇 개의 자음만을 사용하는 팔종성법이 사용되었다. 맞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8종성법이 사용되었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7종성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8종성법에 쓰이는 그 받침들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쌤이랑 같이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하고 그 다음에 이응이 뭐가 돼야 돼? 여린 이응이 돼야 됩니다. 여린이 아니라 옛 이응이 돼야 됩니다. 옛 이응. 맞죠? 옛 이응. 자, 그냥 이응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뒤에 꼭다리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중세국어는 표의 문자 중심의 문자 체계로의 한자와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음절 문자이다. 이게 좀 치산 부분이긴 한데요. 이 우리 한국어 있죠? 한국어. 우리는 음절 문자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개의 글자가 한 개의 음절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 개의 글자는 자음과 모음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음절이 만들어지죠. 음절 문자의 대표적인 문자 뭐 있을까요? 일본어입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나 보면 글자 하나가 딱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요. 그래서 왜 아, 이, 우, 에, 오, 사, 시, 수, 세, 소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 맞죠? 안 배워서 모르나?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는 음절 문자가 아니고 어떤 문자냐면요, 음소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소를 단위로 만들어진 문자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음운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게 음소와 음소가 합쳐져서 음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음소 문자입니다. 자, 다시 3번 보면요, 가나에 사용된 어휘입니다. 어휘. 가의 여름과 나의 어리는 현대국어에서의 의미가 이동된 어휘이다. 맞나요? 자, 일단 요거는 의미 이동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형태를 보자면 얘는 그냥 어리다에서 맞습니다. 어리다에서 맞죠? 자, 그래서 어리다에 다 빠지고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니은의 역할을 뭐로 볼 거야? 관형사역 의미로 볼 거예요. 어림이 백성을 꾸미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어리다가 형용사죠, 형용사. 어리석다, 형용사. 자, 그 다음 여름은 뭐였습니까? 열다라고 하는 열 어간이죠. 거기에 플러스 음이라고 하는 뭐가 붙었다고 했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라는 말을 애초에 안 쓰죠, 이제는. 열매죠, 열매. 우리는 열매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픈, 그러니까 열다의 열에서 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열 플러스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파 생정미사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분사가 뭘까요? 명사라는 겁니다. 얘는 분사가 명사야. 자, 그런데 어리는 현대국어에서의 의미가 이동된 어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어리는 우리 지금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형용사. 그때는 어린이,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죠. 어리석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이렇게 될 테니까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앞말이 무조건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야. 왜? 어미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붙어? 용언.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랑 형용사를 말하죠. 동사랑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용언에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용언의 형용사라고 봐야 되고요. 잠깐만,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지난 시간에 또 녹화가 됐어요. 알아서 혼자 상담을 풀어보고요. 요것도 앞에 거는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 두 번째 거 하고 뒤에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앞에 바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뒤에
요거를 좀 할 거거든요. 요거는 시험 기출 조금 리뷰시 합시다. 자, 다음 이번 선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좀 치사하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품사까지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세국어에서 여러분들 제일 까다롭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국어처럼 물어보는 거야. 얘를 가지고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품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얘가 1학기 때 현대문법이 좀 잘 되어 있어야지 그 머릿속에 바로바로 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공문들 한번 싹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자, 다음 가 봅시다. 가의 하느니와 그 다음에 나의 하니라는 국어의 하다와 다른 의미로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요거 하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입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하다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서 하다, 행위를 하다 라는 거에 해당하고 얘는 품사가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많다라는 의미의 하다는 일단은 이 하느니라고 하는 게 열매가 많으니 라는 뜻이잖아요. 열매가 많으니. 자, 그 다음에 나의 한이라는 어느 부분일까요? 자신의 뜻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실어서 편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많더라. 자, 그래서 둘 다 많다라는 뜻, 하다라는 다른 의미랑 사용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요 하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는 하다 있죠. 동사로 쓰이는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어디 쓰여 있을까요? 자, 사마띠 아니 할세, 여기에 하다죠. 얘는 동사 하다입니다. 맞죠? 자, 다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베이셔도라고 할 때 이 홀베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다에다가 플러스 하다에 하 플러스 오 플러스 관형사용어미 리을에 여린 히읗 붙어있는 형태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홀베이셔도.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하다에 하가 쓰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할 때 요 할도 마찬가지로 하다에 이 아래에 찍혀있는 하다가 쓰여있죠. 동사로서의 하다. 그 다음 또 어디 있어? 논의하기라, 요거는 많다는 뜻이야. 맞지?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하다도 동사의 하다죠. 자, 그 다음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할 때 요것도 이 하여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 하다의 하 플러스 사동전미사 이에 여가 붙어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생략되면서 여기에 이음 두 개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할 때 하고자 할 둘 다 이 아래에 찍혀있는 하다 쓰여있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을 좀 해놓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3번 선지. 자, 가의 내와 그 다음에 나의 어여삐는 현대국어에서의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내는요 무슨 의미인데? 우리 지금으로 하면 강. 그런데 이 강을요 이 내라고 하는 그 순 우리말로 거의 안 쓰지만 써도 됩니다.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구어 또는 고어라고 하죠. 옛날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요 한자 있죠. 이 내천이라고 하잖아. 내천. 이 내 뭔데? 우리 지금 수도 우리말로서 강의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강강자라고 해서 강, 천 이러면 얘네들은 한자어야. 얘는 수도 우리말이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뜻이 달라졌어요? 뜻도 안 달라졌어. 똑같이 강이라는 의미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의미 이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얘는 그대로 쓰는데 단지 뭐만 없어졌을 뿐이야. 뒤에 여린 히읗만 없어졌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린 히읗만 없어졌어요. 자, 여린 히읗이란다. 뒤에 히읗 종성체언, 히읗 종성체언만 사라진 채로 쓰고 있습니다. 어여삐 같은 경우는 뭐야? 그때는 어여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 불쌍하다, 가엾다. 우리 지금 어여쁘다는 뭐예요? 그냥 귀엽다 이런 의미로 쓴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둘 다 틀렸어요. 이 어여삐는 의미 확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의미 이동이 돼야 됩니다. 의미가 바뀐 거야. 확대된 게 아니고. 의미 확대의 예시 뭐 있다고 했어요? 별로 없는데 뭐 세수 이런 거 있다고 했어요. 세수가 원래 말 그대로 하면 손을 씻다야. 손을 씻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제는 그냥 손 씻는 의미로 쓰지 않잖아. 맞죠? 얼굴을 씻는 의미로 쓴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세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확대에 나가죠. 이게 의미 확대 예시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의미 축소가 많지. 의미 축소에 뭐 있습니까? 놈 이런 것들. 좀 더 나가면 얼굴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말씀 이런 것도 의미 축소에 나옵니다. 예, 놈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그냥 남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우리 지금은 어떤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서 났습니다. 비하하는 의미로서 맞죠?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은 의미가 더 축소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야. 얼굴도 원래는 뭐야? 중세고 때는 몸 형태 전체를 얼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만 얼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말 전체를 그냥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말씀이라는 말을 언제 써? 높임 또는 낮춤 표현 쓸 때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가 축소되었죠. 자, 다음 밀세와 전차는 현대국어에서 사라진 단어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위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흔들리다. 지금 안 쓰죠. 없어졌어요. 전차는 이유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써요. 자, 그래서 사라진 단어 맞고요. 얘는 의미 소멸이라고 하는데 소멸. 알겠죠? 자, 그래서 사라진 단어의 예시 또 뭐 있는데 요거 많다라는 의미의 하다. 얘 소멸된 겁니다. 얘 없어졌어요. 사라진 의미다. 변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 게 아니고요. 얘네 둘은 애초에 품사가 다른 품사야. 그래서 얘는 그냥 소멸한 거야. 알겠죠? 자, 다음 5번 말쓰기와 노미는 현대국어에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이다. 맞다고요? 맞죠. 틀린 거 찾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이랑 놈은 의미 축소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A, B, C, D, F, G 놓으면 안 돼.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치면 대체로 이런 거에 밑줄 엄청 그어가지고 시간 좀 안 잡아먹게 만들죠. 문법에서. 자,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1번 A랑 C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A, C 봅시다. A 주격조사 생략된 거 맞습니까? 맞죠? 불휘하고 나서 이 반모음 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맞죠? 자, 근데 셈이는 뭐야? 셈 플러스 이 해서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였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자, 다음 B2에서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요 뒷깃에 달아. 요거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뭐와 과 이런 의미라고 했죠. 뭐뭐랑 다르다.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격 조사 맞죠. 자, 그 다음 이는 맞고 그 다음에 B 봅시다. 바람에 라고 해서 얘가 여러분들 부사격 조사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뒷깃에 할 때 에는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뭐랑 뭐뭐와 이런 말이라면, 자, 이 바람에 할 때 이 에는요 그냥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서 쓰는 부사격 조사 어디에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자, 그래서 얘는요 비교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부사격 조사인 건 맞아. 그러니까 둘 다 밑줄 그어놓고 부사격 조사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얘 부사어로 쓰이는 거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부사어로 쓰이는, 그리고 애는 부사격 조사가 맞지만 비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둘 다 부사격 조사 맞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BDE를 통해서 체론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아까 BE는 다시 봅시다. 지금 딩기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사격 조사 이에도 있고요. 이에도 있습니다. 얘는 무엇에 따라서? 모음조화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지. 자, 그래서 BE 둘 다 모음조화에 따라서 맞춰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D 봅시다. D는 여기에 있네. 말씀 플러스 E라고 했는데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E라고 하는 모음은 양성이랑 음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음을 뭐라고 한다고? 중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성. 자, 그래서 얘는 따로 양성이랑 음성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얘는 그냥 뭘 할 뿐이야?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앞말이 어떤 음운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E를 쓸 거냐, 이를 쓸 거냐, 아니면은 생략시킬 거냐, 셋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모음조화랑은 전혀 상관없는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용격 조사, 부사격 조사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뭐야? 모음조화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모음조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는데? D가 틀렸어요. 정확하게 보면. 자, 다음 DF에서 모음 E나 반모음 E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온 뒤에는 주격 조사가 예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요것만 보더라도 모음 E나 반모음 E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조사 보면 지금 D 말씀하고 나서 얘 뭘로 끝났어? 자음으로 끝났잖아. 맞죠? D 아니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요 반모음 E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F 한번 볼까요? F 백성 E, 요것도 마찬가지죠. 백성하고 플러스 얘가 지금 받침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E가 쓰여야죠. 맞죠? 자,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D랑 F 둘 다 틀렸고요. 자, 다음 F에서 주격조사 E로, G에서는 주격조사가 반모음 E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아까 백성 E였다. 그치? 백성 E였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야. G는 뭔데요? 홀 베이셔도라고 할 때 이거는 바 플러스 주격조사 E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주격조사 반모음이 쓰여있는 형태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죠. 5번. 자, 봅시다.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과 달리 미음에서는 팔종성법으로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자, 용교청가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중세국어에서 배웠던 모든 문법들 있죠. 모음조화라든지 팔종성법이라든지 뭐 등등등. 자, 이런 애들이 안 지켜진 장도, 이게요, 장이 1장부터 해서 125장까지 있거든.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 되게 길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팔종성법, 그 다음에 이어적기, 그 다음에 이 모음조화 안 지켜져 있는 문장들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 지켜져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장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단어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해야지 훈민정음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쓴 문학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다?
그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자, 그래서 꽃 좋고라고 할 때 이게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일단은 지읒 받침이 쓰여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 있어? 팔종성법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도 안 되어 있어? 주격조사도 아예 안 쓰여 있어요. 주격조사 아예 안 쓰여 있는데요 꽃 좋고 할 때 이 꽃은 주어입니다, 여러분들. 꽃이 좋고야 우리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여기 중간에 그 주격조사가 안 쓰였어. 그러면 얘가 주격조사가 요거 영형태로 쓰였다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요? 요거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아예 안 쓰인 거야. 그 환경이 아니거든. 영형태로 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앞말에 받침 있잖아. 앞말에 받침 있으면 반드시 뭐 써야 돼? 이거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안 쓰고 아예 없어요, 조사가. 알겠지? 그냥 꽃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주어로서 쓰이는데 주격조사가 아예 안 쓰인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팔종성법 안 쓰였죠. 팔종성법대로 하자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곧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문 말고 다른 중세국어 문장들 보면요 꽃이 또 이렇게 시옷 받침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팔종성법이 적용되었다. 기억과 달리 미음 볼게요. 미음은 어디 있니? 사마띠. 얘는 팔종성법 맞지? 얘 원래 기본형 뭐라고 했어요? 기본형 사 맞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원래 기본형이 치읓인데 지금 D라고 쓰이면서 얘가 치읓이 뭘로 됐어? 시옷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D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사맛 플러스 은이 됐다면 아마 사마 칠이 됐겠지. 자, 그래서 얘가 치읓이 기본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뒷말이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이어졌기에 따라서 다음 소리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연음이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치읓 받침을 뭘로 바꿔준다? 시옷으로 팔종성법에 따라서 시옷으로 바꿔서 써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업과 달리 미음에서는 팔종성법 적용된 거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히읗 종성체온. 자, 히읗 종성체온은 언제 드러난다고 했어요? 앞말이 체온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그때 히읗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히읗 종성체온이라고 부르고 히읗 종성체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규칙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규칙적으로. 자, 그래서 히읗 종성체온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 강이 이루어져, 내가 이루어져 라고 할 때 내 플러스 원래는 여러분들 얘가 주격조사가 만약에 히읗 종성체온이 없었다면 얘로 쓰여야 됐을 거야. 왜냐면 이 내 할 때 애는 아이 이렇게 발음했을 거거든. 아이. 자, 그래서 뒤에 주격조사 이가 못 붙었을 텐데 얘는 원래 기본 형태가 뭐기 때문에 내하고 뒤에 히읗이 숨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뭐가 붙어야 돼요? 얘가 붙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쌤이 요 이가 붙는 조사는 뭐라고 했냐면 앞 체온 뒤에 음절이 하나 더 생겨서 조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내라고 하는 일단은 체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 소리가 뒤로 이어졌기 넘어가면서 내, 히, 이로, 내가 이루어져, 강이 이루어져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히읗이 그대로 유지된다. 맞는 말. 자, 다음 3번 봅시다. 디귿에서는 중국어를 현실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동국정문식 표기가 나타나 있다. 뭐가 틀렸어? 자, 동국정문식 표기를 당시에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느냐?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했어요. 자, 동국정문식 표기는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쓸 때 우리가 듀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중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맞죠? 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또 듀귀이라고 적어 놓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내 이를 위하야라고 하는데 위하야의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아무 음가 없는 동그라미 이음 들어가 있잖아. 윙하야도 아닌데 생중엉쟁 아니라고 했잖아. 세중어제라고 했잖아. 근데 쓸데없이 음가도 없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요 현실 발음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발음입니다. 또는 이 발음에 대한 비현실적 표기라고 봐야 돼요. 자, 표기로만 따지자면 얘는 비현실적인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려는 이유 자체는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제로 발음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표기 자체는 비현실적 표기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라와서 중국어를 현실음에 가깝게 적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적었다고 해야 돼요. 또 현실음에 가깝게가 아니고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한자음 발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국정식 표기야. 요거는 진짜 낚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 본문에 어떤 단어 있었는지만 떠올려보고 우리 바로 저기 한글 맞춤법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두음 법칙 어디에 쓰였습니까? 아, 어디에 안 쓰인 게 드러나요? 두음 법칙은 자, 미루고자 할 때이셔도 그 다음 또 본문에 또 뭐 있어? 이거 말고 없었나? 있네. 어여삐 너겨. 또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빈 니겨. 얘네들 전부 두음 법칙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거는 뭐야?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익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이미 니은, 리을이 다 이응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원수 모음만 안 되어 있던 거 어디에 드러났어요? 물은 물. 그러니까 워터를 의미하는 물도 물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28자를 맹가노니 할 때 스물. 얘네들 원수 모음만 안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구개음만 안 되어 있는 거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적었지만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그 다음에 꽃이 교코 여름 하나니. 요 부분들 이제 딱 보는 순간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바바박 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4번 볼게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이거 뭐라고 했어요? 표음주의. 자,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뭐? 표의주의. 표음주의, 표의주의. 자, 하나 그러면 물어봅시다. 표음주의는 무엇의 효율성, 무엇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표음이니까 음은 소리잖아. 당연히.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 미안합니다. 발음이란다. 미안. 표기의 표. 미안해요. 표기. 이거 맞춤법이기 때문에 표기의 편의성. 왜냐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쉽게 쓸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으면. 그런데 우리 말에 있는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읽을 때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표의주의는 무엇의 편의성? 읽기의 편의성입니다. 자, 표의주의는 읽기의 편의성에 따라서 쓴 거죠. 원래 형태를 밝혀 쓰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중간고사 때 배우면서 많이 봤겠지만 조항들 문장 보면 진짜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어법에 맞게 쓴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 맞지? 자,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어떤 조항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가 결국 무슨 말이냐? 요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법에 맞게 쓴다, 원래 형태를 밝혀 쓴다,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14번 보면 자, 한글 맞춤법의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 표기랑 읽기의 편의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음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제대로 발음할 때의 원칙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적어줍시다. 요거 한글 맞춤법이 아니고요, 표준 발음법이라고 합니다. 표준 발음법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표준어를 이제 전통성과 합리성에 맞게 이제 발음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글 표준 발음법에 해당합니다. 표준 발음법 발음할 때. 자, 요거는요 표기할 때야. 표기할 때.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정답은 이거. 자, 그다음 문장의 각 단어는 뭘로 원칙으로 한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외가 있었지. 뭐는 붙였어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죠. 자, 그러면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품사로 인정해 주는데요? 자, 이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품사라고 한단 말이야. 단어의 종류를 나누는 걸 품사라고 하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사로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사는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법에 맞도록 쓴다라고 하는 건 형태소의 원래 형태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15번. 자, 그래서 요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랑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 자, 우리 말에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랑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가 완전 그냥 반대야, 반대.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 그러면 전부 뭐야?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발음하는 거랑 실제로 표기하는 거랑 달라. 그러면 전부 뭐야?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15번 같은 경우에는 뭘 찾으라는 거야, 결국은? 적절하게 들어간 거 찾으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여기요. 구름, 넘어지다, 안팎, 드러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는 거 뭐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는 거 뭐뭐 있을까요? 일단 넘어지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죠.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안팎,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나요, 다현아?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어요. 얘 원래 형태를 밝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 발음하면 어떻게 돼? 안팎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 발음할 때.
음절 끝소리 교칙.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적는데? 얘는 어떻게 합성된 건지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데? 얘는 안과 밖에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아닙니다. 둘 다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다. 어법에 맞게 적다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였죠. 왜 쌍기역으로 적어야 되는데? 쌍기역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면 기역으로 적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왜? 그렇게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근거 없다. 원래 형태를 찾을 수 없다. 어원을 찾을 수 없다.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애들을 전부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요, 사실은 소리는 기억으로 나지만 마침이 쌍기역으로 적는 이유는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한다? 어법을 맞도록 적는다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럼 안팎 아까 안 된다고 했어요. 드러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간편캣.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갑자기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아니죠. 얘도 어법에 맞게 적은 거죠. 이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갑자기이지만 우리 갑자기라고 적어. 뭐 때문인데? 앞말에 받침 비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읍 기역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나더라도 뭐 해준다? 예사소리로 적어준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을 거꾸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발음할 때는 우리가 갑자기라고 발음해. 그런데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사소리로 적어주는 이유가 뭐야? 문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우리 항상 된소리 대기 일어나잖아. 자,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 일어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어법에 맞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 구름, 드러나는 아무튼 갑자기. 얘가 지금 아니죠. 아무튼 소리 나는 대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에 구름 드러나는 간편히 아무튼. 얘네는 전부 다 맞지. 그 다음에 5번에 구름 드러나는 아무튼. 얘도 다 맞죠. 자, 다음 나와봅시다. 귀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은 뭐 전비사 부분 안 들어간다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보면 뭐야? 목걸이가 있고요, 여러분들. 목걸이가 있거든. 자, 그런데 얘는 목걸이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장신구 목에 거는 거 말하는 거야. 근데 이 밑에 있는 목걸이는 뭔데? 이 목에 걸리는 병 말하는 거거든. 목병.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형태를 밝혀 적는데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은 자, 목걸 할 때 이 걸은 걸다의 걸이라고 하는 본뜻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목걸이 할 때 이 걸은 목에 걸린 병이 이렇게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본뜻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자, 다음 봅시다. 자, 넘어지다 귀걸이 아무튼에 지금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나머지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밑에 넘어지다 안팎 간편게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뭔데? 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자, 넘어지다 안팎 귀걸이 갑자기 아까 봤죠? 얘는 전부 뭐다?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다. 맞는 말. 자, 다음 미음 같은 경우에는 간편케. 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 예,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적어봅시다. 두음법칙. 이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두음법칙은 표음주의라고 해서 표의주의라고 했어. 수진아,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표, 그렇지. 음주의에 나가죠. 왜?
자, 두음 법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녀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형태소의 원형이 녀야. 맞죠? 그런데 얘가 초성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여자가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형태소의 원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은 싹 다 뭔데? 표음주의에 나옵니다. 두음 법칙은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원래 형태를 찾아보고 생각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얘네들 중에서 보면은 표음주의가 있고 표의주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 된소리와 관련해가지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이게 결국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거잖아. 까닭 없이 난다.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어원이 불분명하다.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습니다. 왜 소리대로 적어. 자, 그런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표의주의대로 적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예사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겠죠.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티읕이 이나 히를 만나서 지읒, 치읒이 되는 경우 우리가 흔히 구개음화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1학기 때 의문의 변동 시간에 배웠던 모든 변동들은요 규칙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 의문의 변동은 전부 일반적인 문법 원칙에 해당해요. 그래서 걔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굳이 이럴 때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굳이인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자면 산뜻하다 맞는 표기죠. 자, 그 다음에 햇쓱하다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몹시도 얘가 되는 거 맞고요. 깍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깍두기가 돼야지. 구름이 거치자는 겉희자가 되죠. 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은 3번 되겠죠. 이것도 보긴 봐야겠다. 조금 어렵긴 하네요. 자, 나머지 다 맞고요. 몹시를 좀 보자면 얘가 몹시라고 하는 표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여기 6항 있죠, 6항. 육항을 근거로 몹시라고 적어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식의 좀 그 낚시를 많이 하냐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 된소리와 관련되어 있어. 그런데 조항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조항 번호까지 좀 체크해야 됩니다. 좀 답이 안 보인다 싶으면.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은 자, 다시. 미안합니다. 6항이죠. 5항의 다만. 자, 다시 5항에 1, 2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다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적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5항이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2도 좀 애매하다. 이거는 다망에서 사실은 예외조항이라고 봐야 돼요. 5항의 예외조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이제 이 5항이 예외조항으로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5항의 1은 지금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란 말이야. 자, 그래서 몹시 같은 경우에는 앞말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두 모음에서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잔소리 이게 그냥 틀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외 조항이 예외 조항. 자 그래서 3번. 자 다음. 자 푸은 동그라미 해줍시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특히나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쌤이 실제 기출 문제들을 조금 가져왔는데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답이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안 적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답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답이 적혀 있는데 틀린 경우도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얘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다 적어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볼 거면 차라리 안 보지, 볼 거면은 하나하나 선지를 다 분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좀 생각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질문거리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좀 임박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쌤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 얘기 왜 하냐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한글 맞춤법을 시험을 쳤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이번에 기말 때 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조사랑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 그러니까 문장 구성 형태를 가지고 얘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뜻 가지고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뜻 가지고 파악이 쉬운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뜻으로 판단이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뭐만, 그 다음에 뭐뭐지, 의존명사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뜻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얘는요 뜻으로 구분하면 둘이 되게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보조사는 체온 뒤에서 거의 대부분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의존명사는요 용언에 용언의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가지고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 쓰인다고 보면 돼요. 뿌는 거의 예외 없어. 그래서 나는 그저 달릴 뿐이야 라고 하면 이 뿌는 달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용 어미가 붙은 거지. 달릴 뿐이야. 그래서 띄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분이 할 때 이 5은 뭔데? 수사예요. 수관형사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수관형사는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요 대로 얘도 거의 마찬가지죠. 앞말에 지금 뭐가 있어? 용언의 관형사용 형태 있죠. 얘 원래 트다잖아. 거기에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은는 을던 관형사용어미 붙었고 꾸며주는 형태니까 당연히 띄워 써줘야지. 맞죠? 자 다음 형민이는 누나에게 볼펜 3자루를 주었다. 자루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단위명사. 자 단위명사는요 의존명사랑 거의 똑같다고 했어요. 거의. 자 그래서 5분이야 라고 할 때 이 5은 수사입니다. 그런데 3자루를 주었다라고 할 때 3는요 수사가 아닙니다. 수관형사예요. 왜? 얘가 단위명사기 때문에 의존명사처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이 새라고 하는 관형사가 뒤에 있는 자루를 꾸며줘야 돼. 자 그래서 얘도 띄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위명사 같은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 단위명사의 경우 아라비와 숫자와 결합하거나 또는 이제 뭐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쓸 때는 단위명사를 앞말이랑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1979년이라고 할 때 얘를 1979하고 띄우고 년이라고 해도 되고 1979년이라고 해서 붙여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원래는 띄워 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우리 아무나 안 띄워 쓰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붙여 쓰면 허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얘네들 붙여 써도 되니까 무조건 붙여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띄워 써도 돼.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25년 하고 띄우고 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겠죠? 틀린 거 아니야. 자, 다음 4번 선지. 이번 폭우로 육상 및 항공 요거 나열하는 말이죠. 나열하는 말은 전부 어떻게 해준다? 하나하나 다 띄워준다. 지금 야구 몇 대 몇이야? 3대 0이야. 3 띄우고 대 띄우고 0. 자, 오늘 경기 어디랑 어디부터? 롯데 대 삼성이야. 이런 식으로 다 띄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밖에 나갔더니 햇볕이 뜨거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올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 기본형 뭐야? 들어오다야.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끊으면 다 빠지고 뭐가 들어온 겁니까? 관형사형어미 리을 들어왔죠. 관형사형어미 리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띄워쓰기 해줘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가 뭔데? 의존명사. 이거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설명을 좀 적을 수 있겠죠. 그 혹시 시험에 사이시옷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지난번에 얘기하긴 했지만 혹시 딴 반에서는 들은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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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 뭐가 빠진다고 할 때 그 뭐가 빠지는지 들어야지. 다현아 기억 안 나요? 한국 맞춤법 시험 보면 잘한다고 했잖아. 들은 적 없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네. 근데 뭐가 빠진다는 거? 뭐가 빠진다는 말 자체를 못해요. 아 그래? 그 한글 맞춤법 자체가 이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어? 없었어? 서언니는?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사이시옷은 안 들어가는 거 맞아? 네. 오케이. 반만 왜 이렇게 달라요? 자, 그 다음 자, 19번 봅시다. 나 이건 넘어가자. 요거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그때 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얘가 각각 얘는 그냥 어간으로 쓰인 거고 이 되는 이 되라고 하는 어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이 되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되어. 자, 그래서 뭐뭐 하면 돼 라고 할 때 이러고 문장이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어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뭐 하면 돼 라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이유가 뭔데? 얘는 되어이기 때문에 어간이랑 어미가 다 살아있어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괴다, 그 다음에 쇠다, 그 다음에 배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맞춤법에서 구분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여 자리에는 하 넣어보고 얘 자리에는 해 넣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되면 하 말 안 돼. 하면 해. 하면 하 말 안 돼. 근데 하면 해는 말 돼. 맞죠? 자, 그래서 그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서술형에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 줘야 된다?
이 되다의 되는 어간이고 뒤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야지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둔법칙 예외 조항 관련해 가지고 멸률 있다고 했었죠. 자, 이 멸률은 뭐 뒤에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뭐라고만 해야 된다? 열 또는 율로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사례 할 때 얘는 지금 뒤음절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얘가 아니라 얘로 쓰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말할 걸 얘가 틀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을걸, 리을걸 또는 리을세라, 뭐 할세라 이런 것들. 관형사형어민 리을 뒤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원래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분명히 뭐뭐 할세라라고 하면 할세라라고 발음하고요. 할걸 하면 할걸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야. 걸, 세라 라고 발음하는데 그렇게 안 적어지는 이유는 뭔데? 관형사형어민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가 원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한다? 형태를 그냥 밝게 적습니다. 소리 나는 듯 적지 아니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나열 맞죠? 모음 뒤. 모음 뒤라는 게 앞말에 받침이 없는 걸 말한다, 그렇죠? 자, 다음 실패율 마찬가지. 얘도 율이 돼야지. 그래서 앞말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얘 터질세라 맞는 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지금 사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고 얘가 만약에 이제 단어에 첫 무리가 온다면 예의처럼 적어야겠군. 맞지? 자, 그 다음 54방을 적용하여 말할 걸 맞죠? 자, 다음 모음 뒤에 열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열로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패률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돼? 실패율로 적어야 되죠. 자, 그 다음 터질세라 이렇게 적어야 된다. 맞는 말. 그 다음은 4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승리인곡 한번 봅시다. 요거 남은 건 여러분들 따로 풀어보세요.